저희가 오늘 그 CDS 지역 인재 융합 동아리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충남대학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단 선임연구원 박범철입니다. 저희가 일단 오늘 잠시만요. 저희 학생들 수락 좀 해주고요. 예, 수락해주고 잠시만요. 저희가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일단 진행은요. 목차를 총 6가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 거고요. 저희가 두 번째로는 저희 이제 융합 동아리에 대한 소개, 그리고 저희 일정이나 결과물에 대한 안내, 그리고 여러분이 아마 주로 내시게 될 결과물인 주차 보고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이제 프로그램 참여를 하시면서 몇 가지 유의사항과 참조사항에 대해서 좀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학생분들께서 이제 자유롭게 좀 질의하는 시간을 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학생분들께서 계속 들어오고 계셔서 다시 한 번 더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오늘은 간략하게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에 대한 안내,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일정 및 결과물 안내, 주차보고서 작성법 안내, 그리고 유의참조사항, 그리고 질의응답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저희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좀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릴게요. 저희가 이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은 교육부에서 총 5년 동안 저희 충남대학교에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이제 지역의 인재분들이 좀 지역에서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이후에 좀 지역에 정주를 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사업이고, 좀 이제 공공기관이나 산업체랑 좀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사업의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크게 교과, 비교과, 컨소시엄 내 연계 협력 크게 3가지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교과는 연계 전공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연계 전공에 대한 좀 설명은 아마도 이제 11월 달쯤에 학생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비슷하게 설명회를 운영할 예정이니까요. 혹시 연계 전공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학생분들께서는 추후에 교과 설명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비교과인데요. 이제 지역 연계 핵심 역량 증진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하는 비교과 운영하는데, 저희 사업단에서 이번 연도에 핵심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이 융합 동아리라고 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한 설명은 추후에 간략히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지역 내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및 대학과의 협력 등을 통해서 컨소시엄 내 이제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은 좀 특이하게도 다른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은 거의 대부분 충남대학교 혼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사업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랑 연계를 하고 있고요. 대학 같은 경우에도 건양대학교, 모건대학교, 배재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반대학교 이렇게 5개 학교와 연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차년도 지금 지역인재 육성 계획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개요를 잡고 있는데요. 우선은 아까 설명드렸던 교과 같은 경우에 교과목을 수강한 이후에 이러한 융합 동아리 프로그램 참여를 해서 나중에 이걸 경진대회를 하고 나중에 이거 오픈 캠퍼스까지 하는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간략히 이 3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융합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현장 실습 같은 경우에는 동기 계절 학기에 운영하는 현장 실습에 대해서 저희 사업에 참여하는 학과분들한테 최대한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방안으로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보시게 되면 오픈 캠퍼스가 나와 있는데요. 이 오픈 캠퍼스는 사실 2018년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최근에 저희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이 됐어요. 근데 저희가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다른 지자체는 혁신도시가 많이 지정이 되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충북 같은 경우에는 진천이 혁신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내려갔는데 이 공공기관이 지역에 있는 인재를 채용을 해야 되니까 지역에 있는 대학하고 조금 연계를 맺어가지고 한번 뭐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받는 게 아니라 이 공공기관 내에서 교육과정을 한번 하게 하고, 그리고 학점까지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안을 해보자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먼저 시작했던 프로그램이고요. 이게 계속 이어지다가 좋은 성과를 보여서 올해 2020년부터 저희 지역선도대학 육성 사업에서도 이거를 최대한 활성화시켜서 운영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오픈 캠퍼스를 저희 사업단에서 한국수자원공사나 아니면 한국서부발전과 같이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대전이나 충남이나 세종과 같은 그 지자체와 좀 그곳에 있는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분들이 사실은 저희 사업단에 이제 제가 학생분들하고 논의를 하게 되면 저희 사업단에 오신 이유가 뭐 여러 가지 뭐 요인이 있겠지만 이러한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을 거라는 뭔가 가산점이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에서 많이 사업에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저희 충남대학교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좀 뭔가 이제 실효성을 얻을 수 있도록 이러한 기관들과 올해부터 좀 적극적으로 협력을 추진을 해서 이번 동기 계절 학기에 시범 운영을 들어가고요. 내년 학기에는 이 오픈 캠퍼스를 좀 확점화를 시켜가지고 학생분들이 이거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그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뭔가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저희가 교과목도 만들고 학점도 얻고 나중에 이것도 좋게 된다고 하면 가산점까지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이 이제 올해부터 좀 많이 활성화돼서 운영될 예정이니까 저희가 나중에 홈페이지를 안내해 드릴 텐데 여기 홈페이지 가끔 들려주시면서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말이 길어졌는데요. 저희 이제 융합 동아리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융합 동아리는 저희가 이제 이제 지역에 있는 인재 공공기관과 산업체 취업에 좀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융합 동아리라는 걸 만들었고요. 저희가 여기 위에 PPT의 오른쪽 상단에 써 있는 것처럼 저희 사업단 플레임이 과학기술 행정 융복합 지역 혁신 인재 양성 사업단이에요. 그래서 융복합 역량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융합 동아리를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남대학교 재학생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분들 지원을 해드리고 최소 2개 이상의 상이한 전공의 학생이 참여하는 동아리는 저희가 우선 선정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 지금 참여해주신 동아리 학생분들 중에서 여러 개의 학과로 구성된 동아리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은 저희가 우선 선정을 해드려서 이 융합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선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크게 2가지의 유형을 운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역 밀착형 융합 동아리, 취업 중심형 융합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이 2개 융합 동아리는 사실상 취업을 한다는 거에서 대전, 충남, 세종에 있는 권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에 취업을 한다는 점에서 동일한데 가장 큰 차이점은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이 이 외부 전문가 활용, 특히 지역 밀착형 융합 동아리 준비하신 분들은 외부 전문가 활용 계획을 세우실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사실 뭐 학생분들한테 어려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계획했던 건 아니고 이 외부 전문가분들과의 뭔가 연계점 이런 거를 조금 이제 이런 거를 조금 좀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일단은 설계를 해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외부 전문가를 이제 한번 만나보시면 나중에 취업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차이를 둔 거고요. 저희가 선정은 지역 밀착형 같은 경우에는 사업단에서 신사를 했고 취업 중심형은 학과에서 선정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지역 밀착형이 사실상 외부 전문가를 반드시 이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에서 활동비를 조금 차등 지원을 해드렸고요. 나중에 저희가 일정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나중에 그 경진대회를 운영한 다음에 우수 동아리 선정해서 차등 지원을 해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학업 동기 향상 지원금이라고 해서 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A학점 이상을 전부 다 맞게 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팀 아마 장학금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 동아리를 운영하는 중에 혹시나 조기 취업이 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이분들한테도 학업 동기 향상 지원금을 지원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지원금은 아마 계획서에도 보셨겠지만 최종 보고서 제출 및 프로그램 종료 후에 지급이 되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에는 이제부터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일정 및 경과물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타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일단은 오리엔테이션이 오늘 이루어지고요. 제가 이러한 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좀 안내를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1주차 활동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그래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가 한 주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그래서 11월 27일까지 이렇게 6주 활동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차별 활동 같은 경우에는 제출물로서 주차 보고서를 내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PPT에 보시게 되면 1주차부터 3주차, 4주차부터 6주차까지 묵혀 있고 가운데 슈퍼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학생분들이 매주차 내시게 되면 사실 뭐 그게 가장 좋기는 하지만 조금 활동을 좀 유연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주차부터 3주차까지 제출물을 한 번에 내주시면 되고 4주차부터 6주차까지 제출물을 한 번에 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출 횟수는 총 2회입니다. 주차 보고서는요. 그래서 결과물은 뭐 주차 보고서는 6개가 나오겠지만 결국에 제출 횟수는 2회. 3주차 마지막 일요일. 그러니까 이제 1주차부터 3주차까지는 11월 8일 일요일까지 내주셔야 되고요. 4주차부터 6주차까지는 11월 27일 날 내주셔야 되는데 이 11월 27일 이제 이때는 저희가 최종 보고서랑 같이 내야 돼서 이때는 27일까지 해서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내용에 보시게 되면 저희가 증빙 자료에 대면하고 비대면을 넣어놨어요. 저희가 이번에 좀 이 융합 동아리를 프로그램을 좀 기획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좀 이제 특이점을 잡았던 거는 여러분이 이제 1학기부터 비대면 교육이 이제 일상화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융합 동아리 같은 경우에도 비대면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줌을 통해서 여러분이 화상회의를 하시든 그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 다 허용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대면을 하시든 비대면을 하시든 이 프로그램이 뭔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끊기지 않도록 여러분이 꾸준히 학습을 하실 수 있도록 대면과 비대면 모두 허용을 할 거고요. 나중에 비대면 증빙에 대해서는 제가 주차보고서 작성법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슈퍼비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이 슈퍼비전은 여러분이 1주차부터 3주차까지 활동을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슈퍼비전은 제가 구글 설문지를 만들어서 링크를 팀장분들한테 보내드릴 거고요. 팀장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면 저희가 중간평가를 대신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그리고 최종 다음에는 이제 이 주차 보고서 다음에 결과물로서 최종 보고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학습 성과 및 성찰에 대해서 전체 활동에 대해서 최종 결과물 제출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 최종 보고서에 대한 설명은 제가 3주차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도 아마도 비대면을 활용해서 할 거고요. 이 비대면 영상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처럼 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이걸 녹화를 해서 녹화본을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거에 대해서는 추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경진대회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앞서 저희가 주차 보고서랑 최종 보고서를 내고 그리고 이 최종 보고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여러분 중에서 우수한 동아리 몇 분 뽑아가지고 경진대회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이 경진대회는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비대면 교육에 대한 방향이 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상으로는 저희가 경진대회 열린다고 되어 있지만 이거를 비대면과 대면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추후 코로나의 활동에 따라서 좀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슈퍼버전 이후나 아니면은 5주나 6주차 정도에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2 결과물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히 설명드렸고요. 제가 좀 말을 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추후에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질의응답에 대해서 받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는 여러분이 지금 6주차 동안 주차 보고서에 대한 작성법을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융합동아리 주차 보고서가 여러분이 조금 이제 실제적으로 활동을 통해서 성과를 받을 수 있도록 다른 동아리와 다르게 저희는 코넬식 그 노트 작성법을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융합동아리 주차 보고서를 제가 하나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보시게 되면 첫 번째 1번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기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동아리명, 활동 주차 시간, 활동 일시, 활동 방법, 장소, 출결 이거에 대한 사항이 정해져 있는데요. 제가 여기 파란색 가이드란을 표시를 해놨는데 이 파란색 가이드란 나중에 삭제해 주시고 어쨌든 이 기본 사항에 대해서는 누락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하실 거는 아마도 활동 방법이 장소인데 만약에 온라인으로 하셨다고 하면 온라인에 여기 흰 그냥 사각형을 이거 이제 컨트롤 F10 누르면 한글에서 바로 검은색 사각형으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바꾸신 다음에 여기다가 온라인은 어떤 방법을 활용했다 써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온라인 같은 경우에 뭐 줌을 활용했다고 하면 줌을 써주시면 되고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 뭐 코로나가 괜찮아가지고 우리가 만날 기회가 있었다고 하면 뭐 도서관이나 뭐 이런 걸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출결 같은 경우는 성명을 기입해 주시고 출결이 불참이 없으시면 빈칸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코넬식 방법은 총 5개 단계로 나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활동 목표, 그다음에 학습 내용, 그다음에 키워드, 유학민 정리, 그다음에 성찰 이렇게 체계적인 과정을 따르는데요. 저희가 활동 목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학습 시작 전에 아마도 여러분이 계획서 쓰신 내용을 좀 개요를 간략히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기간, 예를 들어서 뭐 애트리, 저희가 뭐 애트리라고 하는 그런 기간을 목표로 했는데 이 기간에 대한 오늘 채용 분석을 할 거다. 이런 걸 목표로 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소재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뭐 목표, 뭐 분석 이런 걸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3주차, 6주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활동을 하실 텐데 뭐 NCS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대전에 소재해 있는 공공기관의 NCS 분석을 해봤더니 거기에선 주로 의사소통에 대한 능력에 대한 NCS를 주로 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3주차에 NCS 활동에다 쓰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거에 대한 활동 목표를 좀 써주시면 되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3번이죠. 학습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학습 내용을 한 거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방법은 다양해요. 여기다가 뭐 그냥 기술식으로 써주셔도 되는데 사실 보고서기 때문에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구조화시키고 다이어그램을 하고 그림을 뭐 이런 것도 다 활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그건 자유예요. 그래서 뭐 그냥 이제 내용을 기술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구조화를 해주셔도 되고 뭐 컬러링을 해주셔도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학습 내용을 쓰시게 되면 이 학습 내용을 쓰시다면 중요한 건 다음에 키워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습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를 옆에다가 간략히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NCS를 뭐 할 때 의사소통을 할 때 이 조직에서는 글로벌 의사소통 능력, 그러니까 외국어를 많이 중요하게 했더라. 그럼 외국어 능력에 써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뭐 여러분이 NCS 중에서 글로벌 의사소통 능력 중에서 아니면 뭐 자격증을 위해서 뭐 토익을 공부했다고 하면 토익 중에서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 이 부분이 이 기간에서 뭔가 핵심이 될 것 같다. 이런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하시다가 뭔가 내가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이 공부 내용에는 없었지만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했던 거에 대해서 적어주신 란이 키포인트 란이에요. 키워드 란이에요. 네, 그러면 이렇게 써주시면요. 마지막에 5번에서 요약 및 정리가 있는데 이거는 코넬노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날 학습 내용하고 키워드를 정리한 내용을 세 줄에서 5줄 정도로 짧게 요약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해주실 때 위에 내용을 반복해 주신 게 아니라 위에 내용을 뭐 컨트롤 CV를 하시는 게 아니라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시는 게 아니라 좀 본인의 언어나 아니면 다른 언어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대신에 이 요약 및 정리는 여러분이 보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해주거나 다른 사람을 설득하거나 뭔가 이런 타인을 대상으로 해주셨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과제를 하실 때 많이 어려워하시는 게 이게 본인 입장에서 많이 쓰시는데 결국에는 이 요약 및 정리를 아마도 제가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활동을 얼마적으로 효과적으로 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제 뭔가 검토를 하겠죠. 그래서 뭔가 남을 조금 이해를 시켜주신다는 거를 좀 그런 입장에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활동 성찰인데 활동 성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그 이번 주차 활동을 좀 분석을 해서 다음 주차 활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뭐 우수했거나 미흡했거나 개선해야 되는 거나 뭐 아니면 느낀 점이나 이런 거를 구성원 전체분이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이 주차 보고서는 뭐 팀장분이 뭐 작성을 해주시겠지만 결국에는 팀장분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동아리 활동이라는 게 결국엔 팀 구성원 전체분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활동 설정 부분에 팀 구성원 전체가 작성하도록 일부러 부분 남겨놨어요. 왜냐면 팀장분께서 너무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좀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주차 보고서가 여러분 전체의 활동이고 이 전체의 내용에 대해서 다들 책임을 느끼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나중에 우수 동아리를 할 때도 이러한 점에서 많이 좀 반영을 할 거고요. 저희가 우수 동아리에 대해서는 결국에 최종 보고서가 기반인데 최종 보고서는 추후에 저희가 안내해드릴 홈페이지에 이미 양식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서 좀 고안을 하시면서 활동을 하시면 나중에 최종에 우수 동아리로 선정되시는데 많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희가 다음에는 주차 보고서 양식도 똑같이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데요. 그 주차 보고서 양식에 보게 되면 앞서 나와 있는 주차 보고서 외에 이렇게 활동 사진 양식이 들어가 있어요. 이 활동 사진은 크게 두 가지를 넣어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팀 구성원 활동 사진이에요.
그래서 주차 보고서에 출석으로 기재된 팀 구성원이 나온 전체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이 사람 수를 세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한 번에 나오면 좋지만 부득이하게 전체가 나오기 힘든 경우에는 부분 촬영해서 이 활동 사진 양식을 카피해서 더 넣어주셔도 돼요. 대신에 저희가 이 활동이 동일하게 이루어진지에 대해서 증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동일 배경에서 촬영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까지는 대면 활동에 대한 뭔가 기준인데요. 비대면 활동 시에는 오늘 줌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갤러리 화면 같은 거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팀장분께서 갤러리 화면 하신 다음에 이 6명의 팀 구성원이 전부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촬영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 활동 사진은 활동 내용 사진인데요. 이 활동 내용 사진은 저희가 활동을 위해서 사용한 교재 또는 프린트물 같은 거를 이 활동 사진 남겨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교재에다가 끌적끌적 하셨거나 아니면은 아마도 제가 계획서에다가 어떻게 평가할지 써놓으셨고 많은 동아리가 이제 중간에 이거를 주차별로 뭐 퀴즈를 하겠다 아니면 뭐 시험을 보겠다 이렇게 써두셨는데요. 뭐 이런 평가 활동에 대한 뭐 내용물이나 이런 거를 흔적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네, 이것도 저희가 대면이나 비대면 전부 다 활용을 할 텐데 뭐 일단은 저희가 나중에 이게 증빙을 해서 이제 저희 증빙으로 될 수 있는 내역이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1주차랑 2주차를 좀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동아리에 추후에 한번 수정을 요청해 드릴 테고 저희가 1주차, 2주차 이후에 수정 내용이 반영이 돼서 좀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여기까지 주차 보고에 대해서 작성법에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유의사항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대면하고 비대면도 풀어드렸고 제출 횟수도 6번이 아니라 2번으로 많이 이제 유연하게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활동 경감을 좀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성과관리 체계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주차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1회 미제출한 경우에는 1차 경고비 재제출 요청을 할 거고요. 만약에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금이 미지급이 돼요. 그러니까 탈락이죠. 그리고 최종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1회 그러니까 아예 이제 제출 안 하게 되면 지원금이 미지급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기타 뭐 만족도 조사나 슈퍼비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요청을 할 건데 이제 우수 동아리에 만약에 이걸 안 내시게 되면 우수 동아리 선정할 때 대상이 미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20일 저희가 거거든요. 할 수 있도록 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원금 수강 같은 경우에는 안내해주세요. 최종 보고서 제출 잠깐만. 및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 지급을 잠깐만. 나 하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볼게. 그리고 그 학업 동기 향상 지원금이 팀하고 개인이 있는데 이 팀 지원금은 성적에 따라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성적 학정 이후에 지급이 되도록 5시까지. 하겠습니다. 네. 20일 5시. 네. 네, 그리고 저희가 활동비랑 우수 동아리 지원금하고 학업 동기 향상 지원금은 이제 수령을 팀장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팀장분들로 일단 좀 지급을 하게 돼서 지금 제가 그 사전에 계획이 나갈 때도 사전에 계획서 나가기 전에 팀장분들하고 팀원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오늘 이후에라도 다시 한 번 더 이 지원금에 대해서 혹시 논의가 안 된 팀 같은 경우에는 꼭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학업 동기 향상 지원금 중에 개인, 그러니까 조기 취업자 같은 경우에는 수령은 본인이고 이제 증빙 서류나 나중에 증빙 서류를 제출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금을 지급을 해드릴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나 해당자가 계시면요, 저한테 저희 사업단으로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러한 적절한 행정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가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질의사항 전에 질의응답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이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단이 이제 2차 연도 사업인데 이번 연도부터 저희가 사업단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소가 http://다음에 lead.cnu.ac.kr이거든요. lead.cnu.ac.kr인데 여기 들어오시면 저희가 자료시에다가 오늘 양식을 올려놨고요. 그리고 앞으로 아마도 저희가 결과물 제출 같은 경우에도 사업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번 가셔서 홈페이지 한번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회원 가입해 주신 다음에 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일단은 지금 빠르게 일단은 OT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지금 채팅에서 학생분께서 지금 네, 그 답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저희 오늘 녹화분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요. 네,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그 사업단 유튜브 링크를 해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링크 해가지고 저희 사업단 홈페이지에다 공유를 해놓을게요. 한번 보시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그러면 지금 질의응답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의응답 방식은 지금 줌에 많이 익숙하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음소거 해놓으셨을 텐데 혹시나 질의 있으신 분들은 음소거 푸신 다음에 음성어 해주셔도 되고요. 혹시 음성이 좀 힘드신다고 하면 채팅을 통해서 해주시면 저희가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예,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활동 사진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활동 사진 1번에 팀 구성원 활동 사진에서 네, 팀 구성원이 나온 전체 사진이라고 하는데, 만약 비대면인 같은 경우는 네.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같은 거로도 가능할까요? 카카오톡 메신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저희가 일단은 비대면이긴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음성이나 네. 아니면은 그 이렇게 영상으로 보거나 채팅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적어도 이 음성 지금 이런 저 줌같이 뭔가 음성이라도 할 수 있는 환경이셔야 돼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아마도 만약에 뭐 예, 음성 채팅 활용하신다면 거기에 있는 구성원을 만약에 캡처하시면 되겠죠. 네. 혹시 또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활동 이제 계획 관련해서 질문 하나 있는데, 네. 이제 활동을 할 때 이제 뭐 예를 들면 문제지 어학이라던가 자격증이라던가 이렇게 문제지를 이제 활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그 다른 인터넷 강의, 예를 들면 네. 뭐 어학과 관련된 인터넷 강의를 수강한 것도 활동 내역에 포함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뭐 많은 뭐 예를 들어서 네네. 뭐 네. 그러니까 뭐 공시를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뭐 공통 강의를 준비하신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수강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요. 결국에는 어차피 네네. 수강하시는 거는 수강을 하실 수 있어요. 같이 수강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아마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대면이 네네. 대면으로 해서 같이 모여서 수강하신 다음에 보통 스터디를 하신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 주셔 가지고 정리만 잘해 주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건요. 예. 그런 거 같은 게 문제가 없는데 아, 이제 아, 만약에 비대면 같은 네네. 경우에는 그걸로만 끝나면 네. 이제 그거는 쪼금 네네. 다른 문제일 것 같고요. 이 융합 동아리 활동이라는 게 뭐 아, 동영상도 있고 뭐 교재도 있고 아니면 네네. 뭐 여러 가지 뭐 네네. 인터넷에서 있는 뭐 자료들도 있고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런 네네. 거는 콘텐츠의 네네네네. 측면일 거예요. 근데 이 융합 동아리에서 그런 아, 콘텐츠를 어떻게 해서 융합 동아리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요. 네. 그러니까 아, 뭐 조금 더 콘텐츠 이제 이거를 네네네. 구체화하고 네, 맞습니다. 다변화하는 게 키워드라는 그쵸. 말씀이시네요. 왜냐면 아, 저도 이제 네네. 예를 들어서 저도 당연히 학부를 나왔기 때문에 학부에 뭐 스터디 활동이나 융합 동아리 뭐 이런 융합 동아리 비슷한 활동을 하게 된다고 하면 동영상 강의만 사실 수강하는 게 아니라 동영상을 들은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뭐 요약을 하든 뭘 하든 어떻게든 그거를 나만의 산출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듣기만 하면 기억에 네네. 절대 안 남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아, 학생분들한테 조금 더 구체적인 산출 과정을 위해서 코네식 노트 방법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만의 아, 언어를 자신만의 아, 결과물을 만들게 해준 거기 네네. 때문에 일단은 콘텐츠 네네. 면에서는 어떤 거를 활용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대신에 그거에 대해서 아, 구체적으로 뭔가 자신만의 그러니까 동아리 그러니까 그 동아리만의 뭔가 결과물을 결과물. 도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네. 네. 일단은 이해한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잠시만요. 제가 지금 채팅방이 좀 예.
예, 맞네요. 네. 네. 뭐 여러 가지 답변을 해주셨는데 일단 제가 채팅방 하나씩 저희 선생님 답변하신 것처럼 저희 이한솔 선생님이 저희 사업단 선생님이신데 지금 답변을 해주시고 계신데 일단은 아까 녹화 보는 답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영수증 증빙 자료는 답변 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후 지급해 드리는 거는 장학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영수증 같은 증빙 자료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뭐 학생분들께서 사전에 이제 저희가 지급이 안 돼서 활동을 하실 때 비용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상 사후 지급의 개념은 이런 증빙 자료가 필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증빙 자료는 필요가 없고요. 네. 그런 다음에 저희가 최종 보고서 작성 이유라고 했고요. 지금 11월 말에 받냐고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최종 보고서 작성이 지금 PPT로 넘어가게 되면 11월 27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최종 보고서 작성을 저희가 받게 되면 이 최종 보고서에서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 검토를 해서 경진대에 대해서도 할 테고 할 텐데 이거 정도가 종료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선생님께서 11월 말 정도로 해서 12월 초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경진대 종료되고 다 마무리하고 하면 12월 말이나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경진대 종료해서 빠르면 2주 안 정도에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리고 이기수 학생이 문의해 주신 네, 보고서 같은 경우에 보고서를 써서 내면 최종 보고서 이후에 입방 예, 맞고요. 예. 그리고 슈퍼비전의 설문지는 팀장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 거고 팀원 전체인가요? 슈퍼비전 같은 경우에는 팀장이시고요.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팀원 전체로 갈 거예요. 예, 현재는 개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뿌셔뿌셔분 답변 드렸고요. 그리고 네, 장은영 학생이 하셨는데 비디오 화면 상태에 나온 거는 웬만하면 비디오는 나중에 끄시더라도 비디오 화면은 한 번은 캡처를 해주세요. 예, 저희가 비디오 화면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캡처하시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갤러리 화면으로 해서 한번 다 보여주시게 해서 아마 갤러리 화면 누르시게 되면 전체 팀원이 나올 텐데 그걸로 해서 증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김수빈 학생이 문의해 주신 학업 동기 향상 지원금 당학기 평균 학점이 A0 이상일 텐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계산식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게 과목당으로 다 산출하기 힘들 것 같고요. 현재 저희가 학사지원팀하고 논의를 해야겠지만 학사지원팀하고 논의하기 전에 저희 가는 일단은 팀원분들의 그 전체 그 학기 성적 평균 학점을 도출한 다음에 그거를 평균 평점으로 낼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의 평균이죠. 예, 평균의 평균. 그러니까 팀원 구성원의 평균을 도출해서 그걸 또 평균 내는 방식. 일단 그렇게 할 건데 저희가 이거를 지금 팀원분들에 대해서 성적이 나온 다음에 이거를 학사지원팀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 학사지원팀에 요청했을 때 이런 게 가안이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사업단 홈페이지에 대해서 확정안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그 비대면 활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은 지금 활동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다가 기술을 안 해놨지만 적어도 그래도 이제 모여서 조금 활동하시는 거기 때문에 1시간 이내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비대면 활동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고 끝하는 순간에 넣어주시면 되는데 시간이 표시돼서 나오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혹시나 캡처를 하시게 된다고 하면 전체 화면까지 캡처를 해주셔서 시간까지 해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시간하고 보고서랑 맞춰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보고서에 있는 시간하고 너무 구체적으로 맞지 않아도 되니까 대략적인 시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진대회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희가 PPT 발표 형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네, 이 PPT 발표 형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만약에 PPT 방식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이 대면이나 비대면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할 텐데 이 선정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좀 더 논의한 다음에 아마도 슈퍼비전 이후에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기 김호경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교육대학원생은 학기가 1월 초부터인데 대학원생도 A0 성적장학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추후에 저희 사업단에 논의를 한 다음에 김호경 선생님이 속한 팀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업 동기 향상 지원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팀 구성원의 평균을 도출을 해서 그 평균의 평균을 낸다고 했고요. 네.
저희 선생님이 다 잘 말씀 잘 하셨고요. 성적이 A 이상이란 건 당학기 성적 평균인가요? 혹은 연계 전공 과목만인가요? 상관없습니다. 당학기 성적 전체입니다. 예. 졸업유예 학생이 포함되어 있어 성적이 나오지 않을 경우 성적장학금은 전체가 못 받는가요? 이 졸업유예 학생도 저희가 교육대학 원래는 이게 그러니까 아마 4학년 초과학기인 학생인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대학원생하고 같이 저희도 내부적으로 학사지원과 논의를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추후 사업단 측에서 정영건 학생한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슈퍼비전은요, 아까 슈퍼비전이 정확히 무슨 활동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슈퍼비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원래 슈퍼비전이 저희가 상담 용어긴 한데요. 뭔가, 이러한 이제, 중간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해요. 그래서 이 동아리라고 하는 게 6주차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이 돼야 될 텐데 저희가 학생분들께서 충분히 자기주도적으로 잘 될 수 있다는 믿음하에 이렇게 좀 유연하게 활동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3주차 각각 3주차가 이루어진 동안에 한 번쯤은 저희가 점검이 있다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중간 평가인 슈퍼비전 넣어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잘 지속되어 있는지랑 아니면 활동하면서 중간 정도에 좀 어려움이 없는지에 대해서 이걸 구글로 할 거고요. 저희가 이 활동이 어려운 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단 차원에서 모니터링 한 다음에 혹시나 지원이 필요한 점이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추후에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슈퍼비전 활동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되고요. 저희가 구글 통해서 비대면을 할 거기 때문에 너무 어려움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김진아 학생 그 팀장분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이거 녹화본 올려놓을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고레일 팀인데 고레일 팀 이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아마도 슈퍼비전 이후에 이 방식에 대해서는 추후 안내해 드릴 거고요. 이 최종 보고서 선정되기 위한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최종 보고서 저희가 양식 이미 올려놨어요. 대략적으로 우리 최종 보고서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구나에 대해서 좀 고안을 하신 다음에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기수 학생 성적 지역금 기준이 그러면 이번 2학기 기준인가요? 2학기에 영학점 듣는 사람이 섞이면 어떻게 되나요? 이 패스앤페일만 듣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저희가 추후에 안을 만들어서 모든 학생이 공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지금 채팅을 보면서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지금 답변을 드렸고요. 대략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많이 궁금하신 거는 아마도 팀 장학금, 그러니까 저희가 학습 아마 여기 말씀드렸던 학업 동기 향상 지원금에 대한 질의가 많으셨던 것 같아요. 학업 동기 향상 지원금, 팀 장학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나왔던 내용을 정리를 해서 저희 사업단 홈페이지에 다시 한 번 더 공지사항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많이 나왔던 주장에 대해서는 사후 지급에 대해서 사후 지급은 당연히 프로그램 종료 이유에 대해서 지급이 될 거고 그리고 비대면 활동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분이 많이 좀 이제 구체적인 질문이 많이 나오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추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고요. 내일까지 저희가 사업단 정리를 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이 비대면 활동의 증빙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경진대 방식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 같이 슈퍼비전 이후에 아마도 구체화돼서 나올 것 같습니다. 대신에 최종 보고서 이제 내역을 보면서 최종 보고서에 있는 그러한 기준을 보면서 한번 다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여기까지 지금 답변을 드렸고요. 혹시나 더 질의가 있으신 분 아니면 제가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린 거에 대해서 혹시 추가적으로 질의가 있으시면 채팅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 음성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지금 질의사항이 더 없으시면요. 네. 잠시만요.
아, 네, 뿌셔뿌셔 팀이요. 네, 조건부 선정팀은 저희가 다시 피드백 제가 직접 드릴 거예요. 예, 드릴 거고요. 예, 뭐 제가 개별적으로 팀마다 다 각각 문자로 팀장분들이나 팀원분들 전부 다 뿌려드렸어요. 그래서 피드백 주시면 저희가 보고 난 다음에 혹시나 기준 미달일 경우에는 저희가 그래도 여러분들을 저희 사업단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피드백 기회를 드리긴 할 거예요. 근데 주말 동안 피드백을 주셔야 돼, 아니, 주말이 아니라 그거는 좀 단기간 내에 피드백에 대해 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차 보고서 제출은 홈페이지에 저희 지금 홈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네 홈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아마도 여기 홈페이지에 보면 온라인 신청이 있는데 여기에 아마 저희가 주차 보고서 제출이라고 해서 올라갈 거예요.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주차 보고서 이제 제출에 대해서 공지가 되면 안내를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외부 전문가와 같이 하는 주차의 경우는 전문가의 사진. 네, 전문가 사진 포함하셔야 되고요. 외부 전문가 섭외료는 추후 지급입니다. 근데 외부 전문가 섭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1주차 동안에 계획안이 나갈 거고요. 이 계획안에 따라서 아마 대부분의 지금 그룹에서 외부 전문가분들은 2주차 이상부터 섭외를 하고 계세요. 그럼 외부 전문가에 대한 안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한 서류나 이런 거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 사업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외부 전문가 섭외부터 활용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정리까지 이제 학생분들이 조금 하는 방법을 저희가 이번에 동아리 통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이번 동아리에 기획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학생분들께서 스스로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 안내 방법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이번 1주차 내로 안내해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네, 외부 전문가의 직업 교사 가능합니다. 네. 저희 아마도 교사분은 아마 취업 중심형 쪽일 것 같은데 충분히 가능하니까 예 활용해 주시고요. 대신에 예 외부 전문가가 다른 지역에 있는 교사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아까 처음에 들어보신 분은 보셨겠지만 저희 사업단은 대전, 세종, 충남 지역하고 연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사분들이 대전, 세종, 충남 지역에 있는 소재하고 있는 교사분들이셔야 됩니다. 외부 전문가분들은요. 외부 전문가분들의 기간, 그러니까 기간이 소재하고 있는 곳이 대전, 세종, 충남이셔야 돼요. 네. 아, 네. 네, 민주 학생 지금 예시를 굉장히 잘 짜주셨어요. 외부 전문가가 대전에 있는 공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분 가능한가요? 예, 이런 분들이면 됩니다. 예, 공기업이나 아니면 산업계나 어쨌든 그 기관이 저희가 이제 찾아봤을 때 대전, 세종, 충남에 있는 소재에 있는 기관이나 아니면 산업계이시면 되고요. 뭐, 예, 그쪽에 있는 분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가 그런 분들이 가장 베스트죠. 그리고 네, 김진환 학생. 네, 계획을 좀 상세하게 짰는데 중간중간에 조정을 해도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대신에 이제 아마도 이제 큰 그림상에서는 동일하게 가되 그 내부적인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이 가능해요. 네. 네, 김호경 학생. 네, 대전, 세종, 충남 교사의 경우 그 지역 교사라는 것을 증명한 점은 학교 연금만은 가능하신가요? 예, 가능합니다. 예. 대신에 그 기관명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써주세요. 네. 저희가 아마도 이 추후에 이 전문가 증빙 서류에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보완할 수 있게 들어갈 거니까요. 예.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에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 섭외비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그 초반에 올라갔던 공고문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1회 한해 가지고 20만 원 지급해 드립니다. 그리고 섭외비는 계획서에도 나와 있지만 공고문에 나와 있지만 별도 지급입니다. 여러분한테 지급되는 뭐 지역 및 창명 80만 원 그리고 취업 중심형 50만 원하고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대신에 그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후 지급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아마도 충분히 이쪽 공공기관도 아마 대부분 분들이 사전에 지급되는 경우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후 지급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해주실 거예요. 지금 저희가 OT가 이제 좀 종료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혹시나 한두 부 정도 더 받고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혹시나 없으면 좀 기다려 본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진환 학생. 네, 지체하지 않고 있으셔도 됩니다. 아마 저희 대학 내에서 아마 링크 같은 경우는 아마 선지급이어서 영수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서류 내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거와 다르게 사후 지급이기 때문에 지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이채연 학생 질문을 마지막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좀 질의사항이 좀 이해는 안 가긴 하는데요. 사후 지급이라는 건 원래 지급되는 장학금에 포함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이채연 학생. 교재비요? 질의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가요. 저희가 정확하게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는 아니고요. 교재와 같은 부분들을 사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아마도 그 공고문에다가 여러분이 좀 어떤 거를 좀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예시로서 뭐 교재비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회의비나 이런 거를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 아마도 그 점에서 이제 혹시나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뭐 교재비나 이런 거를 뭐 반드시 써서 영수증을 남겨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제 6주차 활동이랑 슈퍼비전이랑 그리고 최종 보고서까지 잘 제출을 해주셔서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이제 수행을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나중에 장학금 형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원금을 사후 지급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지급인 경우에 사실은 뭐 실비 지급이나 사전 지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뭔가 영수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이런 영수증이나 증빙 서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그냥 쉽게 그냥 여러분의 활동비가 나중에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 뭐 50만 원이든 80만 원이든 지급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일단 질문이 여기서 종료된 것 같으니까요. 오늘 일단 OT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혹시나 내가 이 채팅방에서 물어보지 못한 거에 대해서 끝난 이후에 생각이 나신다고 하면요. 지금 5시 50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사업단은 이따가 아마 퇴근을 다 하실 것 같고요. 내일 오전 9시 이후부터 저희는 이제 정상적으로 출근해 있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이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동아리 프로그래밍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멘토링 성격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가 이렇게 모델링을 제공해드리고 나중에 스캐폴딩을 하고 나중에 페이딩을 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업단은 언제든지 여러분이 성공적인 이러한 동아리 활동을 하기 위해서 뭐 언제든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뭐 예. 마지막 김진아 학생, 전문가 20만 원은 여러분한테 지급이 되는 게 아니라 자문가분들한테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그 서류 작업이 외부 전문가에 대한 서류 작업이 다 마무리가 되면 그때 진행이 될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까지 질문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안내해드렸던 이 need.cnu.ac.kr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한테 주소를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꼭 여기 와셔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안내가 될 거니까 유용한 홈페이지 테니까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질의가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 저희 사업단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